이제 시작을 해볼까요? 지금 다들 들어와서 보고 있어서 이제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공부하신 걸 검토하고 있었고요. 이제 그 스프레드시트 일반이라고 하는 과목으로 넘어가서 엑셀의 두 번째 시험. 우리가 스프레드시트라고 하는 거는 엑셀이라고 하는 프로그램하고 같은 거예요. 뭔가 계산하는 프로그램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험 범위에서는 MS 엑셀이라고 하는 걸 주로 사용하니까 우리가 그 엑셀이라고 하는 거에 바로 프로그램을 어떻게 시작하는지. 네. 그래서 화면 확대나 축소 뭐 이런 것들인데 우선 우리 엑셀이란 프로그램을 한번 구경을 해볼게요. 여러분이 보게 되는 이 프로그램의 엑셀은 저는 365 프로그램에 어, 이렇게 로그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로그인이 돼서 사용하는 정품으로 학교 아이디로 사용하는 프로그램이고 우리가 새로 만들기라는 걸 하면 우선 이 엑셀이 너무 좋아져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이런 간트 차트 같은 것도 되게 쉽게 만들게 되어 있고요. 엑셀도 이렇게 폼이 나는 문서들을 만들 수 있어요. 이해되죠? 그래서 달력. 모든 그 연도의 달력을 탭당으로 만들어져서 하는 것도 있고, 만년 달력도 있고, 또 비즈니스라든가 뭔가 추천을 검색하는 걸로 하면 온라인상에서 많이 공유되고 있는 그런 엑셀 같은 이 다양한 거를 가져다가 우리가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엑셀을 꼭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프로그램도 배웠고 프로그램에서 함수라는 걸 배웠으면 엑셀에서의 이런 함수나 문서 작성도 정말 잘한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엑셀에서 다양한 문서를 만들고 그래프도 그리고 왜냐면 제가 자바에서는 그래프나 이런 거 많이 안 그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하고 이런 그래프를 그린다거나 이런 것들은 파이썬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파이썬이란 프로그램도 같이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같이 진행하는 모든 것들이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활용하는 그런 일들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늦어도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녹화를 하니까 편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엑셀이란 시험은 시험이라고 하기보다는 여러분에게 뭔가 시험이라고 하는 목표가 있어야 더 빠르게 우리가 잘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랑 하고 싶어서 지금 엑셀이라고 하는 거 부분을 타겟팅을 한 거고요. 우리가 이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제 더 잘 활용하기. 요번 달에는 여러분하고 공부하는 것 자체가 첫 달이라서 앞으로 우리가 전체 5개월 하고 8일 정도 뭐 이렇게 해서 5개월 15일이잖아요. 그 중에 첫 달이 이제 지나가고 있어요. 첫 달 이제 며칠만 우리가 더 공부하면 이제 한 달이라고 하는 걸 맞이하게 되는데 그때의 목표는 우리 커말이라도 필기를 따자. 또 5월 달 가면 이제 정보 처리랑 이런 커말 필기했으니까 실기도 하자. 그러면서 이제 컴퓨터에 엑셀이 어느 정도 기능이 좋고 뭐를 활용할 수 있고 정말 이런 예상 같은 것도 우리가 불러다 쓰면 이게 만들기만 눌러도 요즘 서식이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뭐가 플러스다 마이너스다라는 이거를 그 그래프에서 이렇게 보여주면 너무나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너무나 좋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상태 같은 것도 우리가 표기할 수 있고 오름차, 내림차순 정렬하면서 표기. 저는 그래서 이런 좀 이쁜 문서들을 만드는 걸 여러분이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런 문서를 대시보드에 나타내는 자바 또는 파이썬이란 프로그램으로 프로그래밍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그게 목표라서 엑셀이라고 하는 프로그램도 우리 잘 써보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엑셀이라고 하는 걸 좀 시작해서, 아이고, 엑셀이 바로 꺼져 버렸네요. 닫아졌네. 자, 다시 열고. 엑셀의 화면 구성부터 우리는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새로 만들기 하면서
나중에는 제가 이 수식 자습서라고 해서 여러분이 혼자 공부하는 것도 한번 수식에 대한 함수하는 공부 시간도 드릴 거고요. 이제 빡빡한 공부 시간에서 조금씩 여유 가지면서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스프레드시트 일반이라는 내용 시험에 맞춰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지요. 우리가 엑셀이라고 하는 화면 구성을 보면 우리 이제 화면 구성, 엑셀 기본을 열고 화면 구성. 지금 제가 더블 클릭해서 메뉴가 나타났죠. 더블 클릭하니까 메뉴가 사라졌죠. 이거를 우리는 그 빠른 실행을 할 수 있는 도구 모음이라고도 하는데 리본 메뉴라고 불러요. 리본처럼 접었다가 리본처럼 더블 클릭 접었다가 메뉴로 불러서 쓸 수 있고 또 이거를 접어 놓으면 메뉴를 부를 때 딱 등장했다가 다시 사라지는 그러니까 화면에 대한 구애 같은 거가 쉽게 되고 이렇게 큰 그림이나 이런 걸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활용하는 데 있어서도 정말 쉽게 메뉴들을 구축해서 쓸 수 있다. 그래서 화면의 확대 축소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엑셀 이렇게 낮춰서 좀 보여드리면 지금 제가 세로로 긴 모니터도 쓰고 있어서 요게 확대 축소죠? 이렇게 확대 축소. 확대 축소. 그 다음에 화면의 확대 축소랑 빠른 실행 도구 모음. 지금 여러분한테 메뉴 보여지는 게 도구 모음이에요. 여기 이런 것들이 도구 모음. 그 다음에 이름 상자가 여기가 이름 상자, 이름 상자. 제가 여기 영역이 7개까지가 7개까지. 자, 지금 우리 저 말고 7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름을 지지는 누굴까요? 지지 누구예요, 지지? 안 알려주네? 그 다음에 지지 누군지 모르겠어. 와, 채민이다. 자, 이름 불러줘야지. 최현진, 이채민, 이가영, 윤대엽, 천다영, 지정훈 이렇게 왔는데 지지가 누굴까요? 누구세요, 지지? 지지 누구신가요? 아하, 이런. 그래서 지지라고 되었나요? 이름 알려줬어요. 네. 시험은 안 보지만 시청하려고 네, 도움되는 얘기를 하도록 하지요. 자, 이렇게 7명을 해서 여기다가 웹 프로그래밍 제가 이렇게 이름을 정하잖아요. 그럼 제가 여기 이렇게 지정하면 이후에 웹 프로그래밍이라고 뜨고요. 여기다가 는 웹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엔터 치면 이야, 그냥 복사해서 오네. 그죠? 네,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는 여기가 이름이 지정됐다라고 이름 상자라고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럼 이름으로 지정하니까 되게 편하죠? 웹 프로그래밍 곱하기 3 그럼 될까요? 이건 계산을 못한대요. 왜 그럴까요? 값이 오류래요. 이것도 프로그래밍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웹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정한 데이터들이 지금 곱하기 3으로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런데 만약에 여기다 숫자로 넣었을 땐 될까요? 네,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게 이제 프로그래머예요. 자, 그러면 다음 내용은 워크시트, 그 다음에 통합 문서. 지금 이게 워크시트예요. 이 아래 시트, 또 추가하면 시트, 추가하면 시트. 그 다음에 시트는 더블 클릭해서 여기를 뭐, 출석부.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이해되시죠? 더블 클릭해야 돼요. 더블 클릭. 일정표. 그 다음에 출석부가 우리 반에서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출석부라고 지정한 거에 색을 바꿀 수도 있어요. 이렇게 탭색, 빨간색. 일정표는 제가 녹색 이렇게 하면 녹색.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는 네, 워크시트라고 합니다. 워크시트고 이렇게 일정표, 출석표 이런 걸 다 된 거를 한 번에 우리가 다른 이름으로 지금은 제가 이름으로 저장해야 되니까 다른 이름으로 해서 저장할 때 여기 나타나는 게 통합 문서죠.
그러니까 워크시트를 계속 만들 수 있어요. 워크시트 많이 만들 수 있고 엑셀이 정말 좋아져서 정말 많이 워크시트라든가 하나의 워크시트 내에 전반적으로 그 행에 대한 거, 행에 대한 것도 지금 엄청 많죠. 104만 8,576개의 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열은 16,384개랑 있대요. 근데 이게 버전에 따라서 좀 달라요. 지금 여러분이 사용하는 가장 최근 버전 기준으로 이게 나온 거거든요. 행과 열의 개수.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컨트롤하고 엔드, 컨트롤, 왜 안 내려가지? 다운. 컨트롤하고 이동키 다운으로 누르면 여기 개수 확인되죠. 그 다음에 컨트롤 누르고 컨트롤 눌러서 오른쪽 끝으로 가면 얘가 X에 FD까지 나왔다는 얘기가 옆에 열도 이게 세 자리가 반복된 거잖아요. 26 곱하기 3, 3에 가깝죠. 그죠? 26 곱하기 X까지 이렇게 간 거니까 그 배수로 따질 때 열도 16,384개의 열이 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엑셀 옵션에서 최대 255개까지 그걸 변경할 수 있고요. 옵션을. 워크시트 이름은 공백 포함해서 여기서 31자리까지 쓸 수 있대요. 해볼까? 1, 2, 3, 4, 5, 6, 7, 8, 9, 10 하면은 이제 공으로 들어간 거죠? 공으로 넣고 10개씩.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31개. 1, 2. 더 안 입력되네. 31개 맞네. 됐죠? 31개 증명했어요. 여기 개수가 0처럼 하나, 둘, 셋 하고 하나. 31개까지 사용하다. 그 다음 워크시트를 이동 복사할 수 있다. 얘 이동하면 일정표 뒤로 갈 수 있을까 없을까? 이동 되겠죠, 이렇게 시트가. 이게 이동이고요. 그 다음에 복사하는 거는요. 제가 컨트롤 누르고 복사하거나 얘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여기에서 복사. 그러면 너 이거 어디에다 할래? 끝에다가 복사본 만들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 복사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작업하다가 실수하면 복사본 만들어야지. 일정표도 복사본, 시트 3도 복사본. 그 다음에 새로운 시트 만들기. 그러면 새로운 시트가 6번째로 만들어졌죠. 제가 이 시트를 삭제도 할 수 있고, 번호 삭제 되겠죠. 일정표 2. 자, 그 다음에 시트를 보호할 수도 있습니다. 시트 오른쪽 버튼 보호라고 하는 거 나오잖아요. 시트 보호를 하면 여기서 어떤 것을 잠글지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엑셀은 두 번째 과목 시험은 여러분이 얼마나 여기 있는 내용을 엑셀에다가 한 번씩 구경하면서 보고 있느냐, 봤냐라고 하는 걸로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문서 보호가 되고요. 문서 공유도 할 수 있다. 그 다음 엑셀에서의 엑셀 확장자예요. 저장하는 확장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했을 때 여기 나타나는 확장자 종류. 되게 많죠. 그리고 여기서도 CSV, 나중에 우리 이용할 거예요. CSV. 그 다음에 엑셀에서 PDF로도 만들어지고요. XPS라든가 옛날의 스프레드시트나 엑셀의 웹페이지도 만들어져요. 웹 보관 파일도 만들고요. XML 데이터도 되고요. 그러니까 CSV라고 하는 거가 UTF-8 쉼표로 분리하는 것도 만들어져요. 바이너리 통합 문서라고 하는 것도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여기 엑셀이라고 하는 확장자가 다채롭다. 그 다음에 엑셀을 저장할 때 저장하면서 저장이라고 할 때 추가 옵션이라는 걸 눌러주면 이 추가 옵션은 어디다 저장할자라고 하는 것도 하지만 여기 도구에 그림도 압축해서 용량을 줄일 수 있고요. 일반 옵션, 웹 옵션, 네트워크 드라이브 옵션 이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거를 누가 만들었는지 이름을 추가할 수 있고요. 태그도 추가가 되고요. 제목도 만들 수 있어요. 저는 심지어 제가 만든 파일을 남이 뭐 수정하거나 하는 거가 싫어서 암호 걸어서 보내고 이런 이름을 함부로 못 바꾸게 제가 아예 설정해서도 보내거든요. PDF 보내거나 할 때. 저작권에 대한 저의 뭔가의 자료 같은 거를 확실하게 챙기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암호라고 하는 것도 여기 일반 옵션이라고 하는 걸 클릭해서 보시면 나와라 일반 옵션. 아, 여기 끝에 떠 있네요. 여기 열기 쓰기 암호 있는 거 보이죠? 네, 이게 여기서 열기 쓰기 읽기 전용 암호예요. 읽기 전용으로 권장하면요, 받아보는 사람은 제 문서를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백업 파일을 만들기라고 하면 항상 백업본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고요. 열기 암호, 쓰기 암호는 공무원 쪽에 일을 한다거나 정말 중요한 일반 직원이 보면 안 되는 그 문서 같은 경우 이렇게 지정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더 내려가서 엑셀은 오늘 한 시간에 공부를 다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시험이 다음 주니까 정리하는 차원에서 또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데이터 입력 삭제하는 부분에서 우리 입력 삭제, 자, 되돌아가서 입력할 때, 자, 다시 불필요한 거는 제가 지울게요. 일정표라고 하는 데서 컨트롤하고 이동키 맨 처음에 위로 가는 이동키 누르면 네, 이동키로 맨 위로 올라갈 수 있어요. 처음 걸로. 그래서 처음 거 올라가고 처음 올라가서 컨트롤 엔터. 우리가 입력할 때 여기도 이동키 앞으로 그러면 A로 왔죠? 뭐를 입력할까? 오늘 혼자 공부하는 이라고 해서 입력하고 자바 입력할 때 아래줄에 입력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컨트롤 엔터. 그러면 아래쪽에 들어간 뒤에 알트 엔터 눌러야 들어가요. 셀 안에서 이 셀 안에서 줄을 바꿀 때 알트 엔터 눌러서 하면 자바. 그럼 이렇게 혼자 공부하는 자바 두 줄이에요. 이거 칸이 좁아서 그런 거고. 자, 그러면 여기서도 뭐 특수 문자 그리고 이 안에다가 줄 쓸 거면 커서가 더블 클릭해서 이 안에 있을 때 Alt 엔터 다음 줄에 커서 깜빡이죠? 영어로. 그래서 이렇게 두 줄 입력하는 거. 근데 셀 안에서 줄을 바꾼다라고 하는 건요. 여러 셀에서 할 때 입력하거나 그런 정도인데 컨트롤 엔터 입력하는 거면 여기 우리 옵션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Alt 엔터가 두 줄 입력할 때 쓰입니다. 두 줄 입력. 그리고 블록 설정하고 엔터 누르면 순차적으로 데이터를 선택해서 쉽게 할 수 있다. 이 너비가 너무 이렇게 그 너비가 좁으면 이렇게 좁으면 잘려 보이잖아요. 더블 클릭하면은 그 해당 너비만큼 바뀌어요. 그리고 숫자에 제가 여기다가 0, 1, 2, 3, 4, 5 이렇게 입력할 때 0이 사라져요. 그죠? 0 사라졌죠? 근데 제가 어퍼스트로피라고 하는 거 꽃다운표 하나에 0, 1, 2, 3, 4, 5 입력하면 다르죠? 얘는 숫자고요. 형식이. 얘는 숫자의 형식이에요. 데이터 홈에 가면 여기 요 자리는 일반이라고 나오지만 숫자고요. 여기 가면 어퍼스트로피도 보이지만 얘 문자고 옆에 옵션이 나와요. 텍스트 형식으로 저장된 숫자. 그러니까 얘는 문자 숫자라는 거죠. 우리가 str이라고 감싼 것처럼. str이라고 감싼 것처럼. 그리고 오류를 무시해라. 그럼 오류라는 거가 클릭해도 나오지 않습니다.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얘는 그럼 더하기가 될까요? 는, 얘, 더하기 3 그러면 더하기가 돼요? 이때 또 더하기 숫자로 바뀌어요. 이게 자바 타입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바. 자바는 뒤에 숫자를 넣어주니까 문자하고 더해서 바로 이어 붙여줬지만 얘는 이거를 숫자화 시켜서 바로 이어갔어요. 그래서 그런 차이 같은 거를 이제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고요. 삽입에 보면 일러스트 그림 같은 거를 넣을 수 있는데 우리 삽입이라고 하는 거 가면 일러스트레이션, 도형, 뭐 아이콘 이런 것들도 많이 있고요. 추가 기능으로 더 다른 것들도 불러올 수 있어요. 와, 빙 맵도 불러오고요. 사람 그래프도 불러와요. 이건 대단한 일이거든요. 업데이트 해야 되네. 사람 그래프라고 하는 거 우리가 그리기 되게 힘들어서 포토샵으로 그리거나 일러스트 그려서 그림으로 얹혀놓아서 이렇게 그렸는데 얘에다가는 데이터 입력이라는 거 하면 제가 입력한 후에
데이터 열을 만들어서 클릭하면 요거에 대한 걸로 사람 모양의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엑셀이 정말 좋아졌고요. 엑셀이 좋아진 만큼 엑셀하고 거의 대응하는 게 파워 BI라고 하는 프로그램도 엄청 좋아졌어요. 자, 그런 문제고요. 그 다음 데이터 채우기. 숫자 데이터 채울 때 채우는 방법 1, 2, 3 계속 엔터 치기 귀찮죠? 100까지 할 거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쭉 내려가면 하나씩 증가된 거 보여요? 증가. 또 다른 거는요? 무엇이지? 어. 여기서 10, 20 그러면 우리 건너뛰었잖아요. 그쵸? 자, 10 단위로 건너뛰죠? 이런 식으로 채우기 했을 때 채워지고요. 여기에 이런 것도 가능해요. 사장, 대리, 과장, 부장. 자, 블록 잡고 드래그 하면 자, 반복되는 거 알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것들에 대한 것을 우리 바꿔서 쓸 수 있다. 그래서 날짜 시간이나 엑셀 옵션이나 이런 것들을 입력할 때 여기 입력 수치에 대한 거가 그 변경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거는 엑셀을 진짜 써봐야 되고요. 엑셀 실기는 실기 문제 같은 경우도 저희가 찾을 수 있는데 실기 문제 같은 거에 대한 걸 좀 우리 풀어보는 걸로 공부를 하면 다음 수업 시간에 어, 엑셀 2차 이제 두 과목 시험 보는 두 번째 공부하는 게 되게 쉬워져요. 공부가. 그래서 우리 공부를 좀 쉽게 하는 방법의 내용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더 추가적으로 배워가는 거를 해볼게요. 아, 그 다음 문제 풀어보시면서는 직접 해보세요. 클립보드하고 바로가기 키라고 하는 게 있어요. 클립보드. 클립보드에서 우리가 컨트롤 X 하면 얘가 지금 컨트롤 X 상태죠. 갔다가 컨트롤 V 하면 옮겨가잖아요. 그 사이에 그 자료가 머물러 있는 거를 우리는 클립보드라고 합니다. 클립보드. 데이터를 일시적으로 보관한다. 그 다음에 뭔가 선택해서 붙여요. 얘를 이렇게 그 블럭 잡고요. 컨트롤 C 한 다음에 컨트롤 V를 여기다 갖다 놓을 때 여기서 제가 얘를 그림으로 복사를 하잖아요. 그림으로. 그러면 여기다 갖다 붙이게 하면 얘가 아이고 그림으로 돼서 하나씩 가거든요. 얘를 컨트롤 C 복사할 때 그림으로 복사 그림에 미리 보기에 돼 있는 대로 컨트롤 V 그림이에요. 얘 그림 되셨죠? 그림 그래서 그런 복사의 옵션이 되게 다양하게 있다. 그 다음에 칸에 F2 누르면 칸에 커서가 들어가요. 해당 칸 눌러놓고 해당 칸 가놓고 F2 누르면 커서가 안에 들어간다. 이름이나 이걸 바꿀 때. 그래서 단축키에 대한 시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축키를 여러분이 엑셀에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문제 풀면서 문제 답을 확인하시면서 공부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최대 24개 항목이 저장 가능하다라고 이 표현한 건 뭐냐면 제가 이 선택해서 붙여넣기라는 이 옵션을 여러 가지 바꾸는 거를 만들 때 그 정도가 된다라는 거. 그리고 얘는 Shift 컨트롤 누를 땐 이렇게 띄엄띄엄 내가 띄엄띄엄해서 이렇게 색깔 바꿔야 될 때 띄엄띄엄 할 수 있는데 Shift 누르면 지정 마지막까지 한 번에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컨트롤과 시프트, 컨트롤은 개별 하나하나, 그다음에 시프트는 비연속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연속적인 거를 할 수 있다. 이해가 안 되시거나 그럼 그때 가서 또 물어보시고 아까 이름 정의하는 거 한번 보여드렸어요. 영역 잡고 이름 정의, 회사, 직책. 그러면 제가 요 부장까지 선택했을 때는 회사 직책이라고 하는 걸로 저장되죠. 그리고 여기서는 첫 글자를 밑줄로 시작할 수도 있고 역슬러시도 사용을 할 수 있고
공백이 포함할 수 없기 때문에 이름 명의로 지정을 해야 한다. 255자까지 사용 가능하고요. 대소문자 구별하지 않는다. 특징들이에요. 각각의. 그래서 올바르지 않은 것은 뭐 이런 거 보낼 거고, 지금 제가 보편적으로 이 책을 정의할 때 대체적으로는 하나의 요약 내용에 유사한 내용 문제들을 이렇게 묶으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그래서 비슷비슷한 문제들이 반복되는 거고 아닌 것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이어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메모. 메모는 선택하고 오른쪽 버튼에 메모라고 이렇게 클릭하시면 해당한 거에 누군가가 메모를 여기다 남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뭐 얘는 오늘 회계 처리 미완 뭐 4월 9일자 여기서 미완성 뭐 4월 9일자 뭐 영수증 미첨부 이렇게 기록을 해서 남겨놓으면 누군가가 여기 쪽지를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거지. 누구한테 보낼 수도 있고 회신. 첨부 완료됨. 그러면 여기 가면 그 처리 일과되는 거 이게 볼 수 있는 거야. 누군가 계속. 그러니까 굉장히 효율적이죠. 메모 남길 때. 그래서 메모를 남길 수 있고 검토도 할 수 있고 메모를 불필요하면 메모에 대한 거를 삭제할 수 있다. 메모 삭제. 그래서 우리 메모에 대한 문제가 간간히 출제가 되고 있고요. 셀 서식의 요 형태, 요 서식의 형태는 우리가 여기 표시 형식이라고 하는 거가 쭉 나와요. 일반 숫자, 통화, 회계, 간단한 날짜, 자세한 날짜, 시간 이런 것들인데 이것들의 형식을 정할 수 있고요. 우리가 기타 표시 형식으로 잡았을 때도 표시 형식에 대한 거를 나눠서 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표시 형식에서 사용자 지정으로 내가 원하는 형태도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할 수 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하게 여러분이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표준이라고 하는 것부터의 내용들의 문제들이 이 아래 포함되어 있으니 쭉 보시면서 입력 자료에 대한 걸 한번 하시는데 이거는 실기 문제에도 등장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꼼꼼하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데이터 유효성 검사 있어요. 데이터 유효성. 데이터 유효성 검사는 데이터가 정상적이냐. 그래서 이 표시에 대한 건 여러분이 아셔야 돼. 이거 시험 문제 잘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림이 CBT라서 잘 안 나온다라고 얘기도 하지만 CBT라고 해서 그림이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복잡한 그림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정부 처리나 커말도 다 똑같이. 그래서 여러분이 요런 간단한 그림들은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이렇게 캡처해서 그림으로 하나 올려지는 것들은 그렇게 외부로 만들어지는 게 어렵지 않거든요. 자, 그리고 유효성 검사, 그 다음에 외부 데이터 텍스트 나누기. 근데 제가 지금 불필요하니까 요것만 하고 붙여본 다음에 일정표는 버릴게요. 이제 한번 해봤으니까. 자, 요 상태를 제가 텍스트로 저장을 합니다. 다른 이름 저장, 얘를 쉼표로 저장을 해볼게요. 쉼표로 처리하고 텍스트, 텍스트. 근데 제가 저장할 때 폴더를 지정하겠습니다. 지금 제 이 원드라이브를 안 쓰기 때문에 폴더를 다운로드 지정해 놓고 자 그러면 이것도 제가
창 엑셀을 좀 닫아볼게요. 엑셀 닫고 새로 만들기 하자. 새로 만들기. 자, 그럼 얘는 닫아버리고. 자, 아까 건 저장도 안 했는데 여기서 제가 파일을 열게 했을 때 아까 저장한 테스트 요거 있잖아요. 얘를 갖고 와서 열면 이렇게 열려.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를 해도 되고, 자, 그냥 열어버리죠. 엑셀의 특이점인데 삽입에 데이터로 갈게요. 데이터 가져오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데이터 파일에서 텍스트 CSV에서 그러면 CSV 파일에서만 골라서 내가 데이터를 갖고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테스트라고 하는 게 가져오기라고 하면 얘가 조금 아까 떴던 창처럼 또 하나 떠요, 다시. 연결하기라고 해서 나타났는데 이렇게. 자, 그럼 너가 지금 이거가 텍스트 파일에 이렇게 들어있어. 이게 그 6500의 UTF 코드, UTF-8로 되어 있는 건데 되게 많아요, 종류가. UTF 아까 다시 8로 저장했고 쉼표로 나눠져 있더라. 너가 저장한 거에 이 종류, 쉼표. 그 다음에 첫 해 200개나 내가 필요한 것만 이렇게 호출할 수 있거든요. 데이터가 정말 많은 거 갖고 올 거란 말이야. CSV 파일은 어마무시 데이터, 빅데이터로까지는 잘 안 불려도 어마무시 데이터 이런 것들을 갖고 와서 파일을 불러들이는 건데 이 파일 불러드릴 때 여러분이 보실 때 그 자료를 쉽게 갖고 오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갖고 오는 것들을 우리가 편하게 여기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라고 하는 걸로 우리 볼 때 쉼표나 이런 걸로 구분을 하는 게 데이터베이스에서도 이렇게 갖고 와요. 이렇게. 그래서 그 갖고 오는 것 자체를 시험 문제. 로드 그러면 이렇게 갖고 와죠. 되게 깔끔하게 갖고 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 갖고 올 때 해당 데이터 이런 거 처리하면서는 이런 그 조건부, 이런 쿼리라고 하는 것도 이제 익숙해질 거예요. SQL에 거기는 쿼리문이라고 할 거니까. 얘는 그냥 닫아버리면 되고 이 데이터 가지고 내가 행이나 뭐 이런 것들 이름 정의하고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조건부 서식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조건부 서식. 우리가 조건부 서식이라고 불리는 것 자체는 해당하는 조건에 따라 뭔가를 뽑아내는 거지. 해당하는 조건에 따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조건부 서식을 여기다 줄 수도 있어요. 나 모두 선택 안 하고 검색에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검색에 여기서 찾을게요. 검색에 모두 제외하고 많은 거지만 뭐하고 같은 거? 나는 대리 요거랑 같은 거를 갖고 오겠다. 텍스트 필터로 써야겠다. 같은. 이거 대리랑 같은 거를 갖고 오겠다. 대리만 뽑아봐. 필터 모양 보이죠? 필터 모양. 여기 필터 모양. 여기에 컬럼, 점하고 는 대리라고 돼 있다고 나오죠? 그래서 이런 조건부에 대한 거를 따라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골라내는 방법에 대한 시험 문제들이 이렇게 또 있어요. 조건부 서식으로. 자, 그리고 쭉 넘어가면 찾기와 바꾸기. 자, 이거 원상태 돌려서 자, 나는 여기서 190이라는 숫자 찾고 싶어. 그 190 딱 찾아주죠. 요게 찾기와 바꾸기 컨트롤 F. 자, 그럼 찾기만 했는데 컨트롤 H 누르면 찾아 바꾸기 기능이야. 얘 190을 나 틀린 것 같아. 290으로 바꾸자. 290으로 바꾸기 그러면 찾아야 되겠죠? 모두 바꾸기 그러면 여기 바꿔버리죠. 커서의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위아래로 옮겨 다녀요. 위아래로. 옵션 다 나와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찾기 바꾸기 이렇게 입력하시는 거. 그 다음에 틀 고정. 근데 이 내용이 정말
정말 많아서 이렇게 넘칠 때 우리가 이 앞부분이 지나가서 왜 타이틀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요 타이틀에 대한 거를 잡고 고정하면 돼요. 틀 고정. 틀 고정 보기라는 메뉴에 있어요. 보기 여기 틀 고정이라는 걸 해놓으면 제가 이 기준으로 여기가 다 잡혀서 그런데 데이터라서 여기 있는 내용들이 막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볼 수 있는 거야. 고정된 거 빼고. 이해되죠? 틀 고정을 나는 틀 고정 취소. 나는 요거에 대한 것만 고정하겠다라고 하면 첫열, 첫행. 자, 첫행 고정이에요. 지금.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아, 그럼 복잡한 거 볼 때 되게 좋겠다. 그죠? 네, 이런 식으로 우리는 틀 고정을 하고 틀 고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게 시험 문제고. 자, 그다음에 데이터 분석 및 관리 도구라고 하는 걸 가면 데이터를 우리가 뭔가를 정렬하는 것. 데이터를 정렬할 때 작은 거에서 큰 거, 데이터에 가면 옵션적으로 여기에 기억에서 희응, 희응에서 기억, 정렬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범위를 안 잡았으니까 너 어느 걸 기준으로 정렬할래? 라고 넌 첫 번째 컬럼에 선색, 글꼴색 이런 거의 정렬 기준은 뭘로 할래? 라는 옵션을 줄 수 있어요. 최대 몇 개까지? 64개까지 이거를 설정해서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엑셀 기능이 엄청 좋아진 거예요. 엑셀의 이 64개는 시험 문제에 계속 나왔던 정도로 그 64개라고 하는 게 있고요. 오름차순, 내림차순 정렬에 대한 기준을 물어보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여기에 대표적인 걸 뽑아놨으니 한번 풀어보시고 자동 필터, 고급 필터라고 하는 이런 기능들은요. 여러분하고 이런 옵션적인 거를 해봐야 되는데 이 기능은 컴안에서 푸는 것보다 저거에서 많이 나와요. ITQ에. 지금 제가 이 도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다 표를 만들어요. 여기에 컬럼 여기 직책이라고 입력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난 여기를 직책이라고 하는 조건을 이번엔 과장이랑 같은 거를 찾을 거예요. 과장하고. 그러면 엔드 조건하고 오화 조건에 이게 달라요. 직책을 과장을 찾는데 과장이라고 하는 건 지금 몇 개 있죠? 근데 내가 여기다가 과장 앞에 이거 옆으로 좀 옮겨야겠다. 과장 앞에 여기에 보너스 보너스라고 하는 거를 엇갈려서 여기에 그 값을 적을 때 나는 뭐하고 같은 걸 찾을까? 290하고 같은 걸 찾다. 그러면 이렇게 입력을 하는 거야. 그래 놓고는 자동 필터라고 하는 걸 찾을 거야. 자동 필터. 우리가 여기 필터가 있고요. 고급 필터라고 하는 게 있어요. 고급 필터라고 하는 걸 클릭하면 자, 현재 위치에 있는 필터. 여기가 필터예요. 그 다음에 조건이 들어가 있는 범위. 반대로 했나 내가? 이게 그 다음에 얘를 다른 장소에 복사. 다른 장소에 복사하면 여기다 복사해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범위를 제가 잘못 선택했어요. 다시 한번. 목록 범위가 여기 범위인데. 목록 범위, 조건 범위, 그 다음에 다른 장소에 복사, 위치, 여기에. 그러면 얘 복사하겠습니까? 과장이라는 거 찾는데 얘를 엇갈려서 오화 과정으로 찾아준 거죠. 근데 얘가 만약에 여기로 가잖아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고급 필터, 조건, 조건 범위, 그 다음에 복사 위치, 다른 장소, 여기를 선택해서 여기 확인. 그러면 지금 요 데이터에 과장이라고 하는 거 하나만 찾아와지죠. 오화 조건이냐, 엔드 조건이냐에 따라서 검색하는 내용이 이렇게 달라져요.
근데 요 시험은 그 ITQ에서 시험 문제를 더 많이 내는 것 같더라고요. ITQ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 활용할 수 있게 어떤 조건 어떻게 쓰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표로 갑니다. 데이터 표. 우리가 데이터에 대한 거를 이 표 모양 조금 아까 이쁘게 나왔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요 표도 데이터에 가면 데이터에 표 모양 같은 거나 이런 것들 되게 이쁘게 할 수도 있어요. 분석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기능이 너무 좋아져서 막 가상 분석이라고 하는 것도 시나리오 찾기 이런 것들도 다 되고요. 예측 시트 만드는 것까지도 얘가 다 가능해요. 옛날보다 너무 엑셀이 많이 좋아졌어요. 부분합이나 그룹으로 만드는 것도 가능하고요. 텍스트에 대한 거 분할하거나 내용들도 너무 기능들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데이터 표 같은 경우는 데이터 표 자체에서 데이터를 통합시키거나 데이터를 두 개의 데이터가 하나로 합쳐지게 한다거나 가로로 만들어진 거를 세로로 나타나게 한다거나 하는 것들이 다 가능하고요. 데이터 통합, 우리 더해지는 거죠. 더해지는데 합치는 계산식이 여기 종류가 있어. 합계, 개수, 수치 개수, 최대, 최소, 평균, 곱, 분산, 표준, 편차. 근데 제가 문제를 뽑아놓고 개수가 이렇게 적은 거면 시험 문제가 좀 적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목표값 찾기. 목표값 찾기는 여기에 가상 분석 같은 데 들어있는데, 목표값 찾기. 그럼 내가 수식 셀이 있어요. 얘가 120이라고 하는 거가 찾는 값이 바꿀 셀이 이렇게 지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목표값을 달성하기 위해서 뭐를 바꿔야 되냐? 지금 수식이 어디에서 바뀌어야 되냐? 얘가 지금 찾는 값이 나는 200이 되어야 된다. 그럼 바꿀 셀에 대한 것도 요 위치를 이렇게 잡아주면 해당하는 값이 200으로 바뀔 때, 참조. 수식셀, 수식셀 범위가 여기로 잡혀가지고 소식셀에 있는 거가 200으로 바꾸고 해당하는 거에 지금 잡은 게 또 이거였나요? 같은 거 잡아줘야 되는데 44. 얘가 200이 되려면 셀의 수식. 뭐라고 적어줄까? 수식셀을 여기다 적어야 되나? 예제가 있는 걸로 풀었으면 더 좋았을 걸. 근데 보통은 우리가 총 값이나 이렇게 예제가 있어서 요거에 어떻게 입력해야 되냐라는 거거든요. 총 이익. 그래서 얘가 얼마가 되려면 이라는 거가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막상 아무것도 없는 걸 제가 조건 만들려니까 헷갈리네요. 그 조건에 대한 거를 목표값 찾기라고 하는 걸 해서 하면 돼요. 그래서 목표값을 갖는 요거에 대한 거를 찾는 방법, 이거는 정말 실기 문제 같은 걸 좀 풀어봐야 조금 원활하게 풀리는. 그리고 시나리오도 마찬가지. 시나리오는 우리 영화나 이런 것들 시나리오처럼 얘가 어떤 값을, 그래서 시나리오를 32개까지 만들어줄 수 있어. 내가 뭐 500만 원을 만드는 방법, 월급을 얼마 받는데 어떻게 저축을 해야 되느냐, 뭐 몇 개월 동안 어떻게 저축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시나리오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커말 지금 제가 다음 시간에 여러분하고 커말 실기에 대한 걸 하나 풀면서 또는 ITQ 엑셀의 하나 문제를 풀면서 이걸 설명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긴 해요. 부분합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대리만 부분합으로 구하고 싶다. 그럼 이 범위에서 대리 줄만 뭐 보너스 금액을 더하겠다. 그럼 이렇게 그룹화 시켜서 아까 우리 여기 이름 정한 것처럼 이름 정해놓고 합계를 구할 거다. 뭐를 이렇게 지정하는 것을 부분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분합은 뭔가 요약하고 계산하는 표로 우리가 많이 쓰이고요. 정렬을 먼저 해야 돼요. 꼭 이게 제일 시험 문제 핵심이에요. 반드시 이 순서대로 정렬이 뭔가가 돼 있어야 그 기준을 갖고 우리가 서브토탈,
전체적인 합계라든가 평균이라든가 이런 계산들을 우리는 할 수 있다. 그리고 두 개의 조건으로 부분합을 할 경우에는 새로운 값을 대체하는 것을 해제하고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한 번은 대립거를 찾고 한 번은 부정거를 찾는다. 이렇게 해서 두 개가 겹치는 경우는 그래야 된다. 그래서 여기 나열된 요약이 시험 문제 답안하고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벗 테이블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여기 피벗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가상으로 우리가 뭔가 만들 때 데이터 표라고 하는 것도 있고 피벗 테이블이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의 데이터 피벗 어? 이게 파워 피벗인데 통합 이게 파워 피벗으로 바뀌었나? 내가 원래 이렇게 넓게 봐야 이게 다 이렇게 헤쳐져서 나오는데 좁게 봐서 하여튼 일단 피벗이라고 하는 거는 테이블 내에서 피벗 차트와 피벗 테이블을 하는데요. 얘는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대화형 테이블 도구라서 이 범위에 피벗이라고 선택을 하면 테이블 쿼리 피벗 테이블 디자인 피벗 테이블로 요약 네, 범위 잡고 요약한다라고 해서 확인 범위 잡잖아요. 그러면 이게 피벗 테이블이에요. 열과 직책, 행, 뭐 이런 식으로 나눠지면 해당하는 범위 값에 대해서 이렇게 정해주면서 눈에 보이게 이걸 필터링 하거나 얘에 대해서 값을 이렇게 나열해 줄 수 있는 거 있죠. 이런 식으로. 옮겨가는 거에 따라서. 그래서 요것들을 우린 피벗 요약 테이블이라고 불러요. 피벗 필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실기 문제 같은 걸 하나 가져다가 풀어주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엑셀 전반적으로 제가 엑셀이란 프로그램 이렇게 구경시켜 주는 걸로 조금 한다라고 하고 여러분이 피벗 테이블 그러면 피벗만 가르쳐 주는 유튜브 유 선생님 계시잖아요. 그쵸? 한 번씩 더 봐주세요. 자, 그 다음 매크로. 우리 게임 하시는 분들은 매크로 정말 잘 알아요. 뭔가를 단축해서 여러 번 반복시킨다거나 내가 할 작업을 여러 번 해야 되는 작업을 쉽게 할수록 하는 기능이고요. Alt F11이라고 하면 비주얼 베이직 기반의 편집기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Alt하고 F11 눌러주시면 짜잔 제가 옆에 모니터가 하나 더 있어서 요게 비주얼 베이직하고 많이 비슷한 그래서 더블 클릭해서 보시면 프로그램에 관련된 소스를 내용별로 하나도 안 보이네 없어서 그렇다 너무 내용이 여기서 뭔가 선언하면 워크북 이렇게 선언하면 프라이빗 서버 바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쵸 워크스페이스 작업할 수 있어요 다 그래서 워크스페이스에서 내가 뭔가를 하겠다. 내가 여기서 명령이나 이런 걸 하겠다라고 하면 일단은 단축키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VBA는 엑셀 책만큼 책 한 권으로 나올 정도로 VBA가 따로 다뤄져요. 이거 엑셀은. 그래서 얘에 대해서 폼으로 디자인해서 디자인 모드 가져갈 수도 있고 추가 기능 같은 거 지정해서 디버깅 한다거나 메뉴를 정한다거나 하는 것들이 가능해요. 얘도 프로시저 삽입하면 주 프로그램하고 프로그램이니까 프로퍼티 선택하거나 부 프로그램에 대한 거를 프라이빗하고 퍼블릭이나 프라이빗으로 선언해서 범위값 잡고 네. 선언하면 또 하나의 부 프로그램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임이라고 하는 함수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는 매크로라고 한다. 그래서 매크로 만드는 거 실기 문제에 하나 있어요. 그래서 매크로 만드는 작업에 대한 게 매크로가 지금 개수가 많죠? 그죠? 매크로 시험 문제 다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 두 개. 그리고 그 하나, 두 개 정도 나오는 거를 여러분이 되게 꼼꼼하게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지금 하는 거 내용은 기본적인 그 엑셀의 뭐 프로그램 사용 방법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간단하게 하면 될 것 같고, 수식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수식에서부터 문제를 지금 거의 70여 개 이상이 수식에 대한 거가 나오잖아요. 수식 함수에 대한 거가 날짜 시간 함수부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보는 게 아니라 저랑 함수에 대한 거를 이제 공부하면 어느 걸 해줄 거냐면, 대한상공회의소에서도 KCCI의 라이센스 가서 보시면 컴퓨터 활용 능력에 너무 오랜만인데 모르겠네. 기억이 로그인이 되려나? 뭘까요? 진짜 오랜만인 것 같은데. 어허, 야, 진짜 정말 오랜만에 들어와서 이거 개인정보지만 일단 제가 패스 인정 빠르게 할게요. 보여주려고 해당 데이트 시험 문제 때마다 출제 기준이랑 포함하는 함수 범위가 나오거든요. 그 문서를 우리가 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는 그 시험의 정보를 확실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어떤 시험이든지 그런 걸 찾아야 된다는 걸 제가 보여주려고 로그인 제 거 먼저 해볼게요. 어? 입력한 정보가 왜 존재하지 않지? 음, 회원가입이 아닐 텐데 저 있는데 자격증 몇 개인데 왜 저를 버릴까요? 잠시 네, 로그인을 다시 해볼게요. 얘도 너무 오랜만에 하면은 버리나? 아, 네. 우선 이거에 대한 정보를 좀 찾아주고 싶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허, 항공회의소가 저를 버렸나? 어허, 말도 안 되네. 회원가입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빨리 하고 체크해서 보여주도록 할게요. 자, 여기 자격증을 이제 더 이상 딸 게 없어서 왜 인증번호까지 들어가네? 번호 왔어요. 지금 빨리 하고 정보가 있어서 사진도 띄워주면서 제 거를 로그인을 안 해주는 이런 신기한 일이. 아, 나중에 이거 잘 기억하세요. 우회 팝업 뜨는 거. 이해되시죠? 우리 이런 거 웹페이지 만들 때 적용해야 돼요. 제 마이 페이지에 이제 자격이나 여러분들 취득하게 되면 이런 취득 내역 다 보일 거거든요. 제가 이걸 시킨 신기한 상공의 도네. 취득 내역이 이렇게 많은데, 그죠?
근데 요것들에 대한 커말이나 이런 내역을 여러분이 보여드리면요. 여기에 시험에 관련된 거 있잖아요. 사무 정보의 컴퓨터 활용 능력에 지금 우리가 상시 시험을 보더라도 우리 실기 프로그램 버전도 확인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한 실습 예제 이렇게 있어요. 실습 예제 그리고 출제 기준. 그래서 출제 기준을 우리가 보면 이런 거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자, 출제 기준. 2급의 시험 문제가 컴퓨터 일반하고 스프레드시트 일반이 각각 20문제씩 40문제 나와서 평균 60점. 그 다음에 출제 기준에 대한 거가 나오는데 이 내용을 알아야 되고 지금 우리 2급이니까 1급 실기고 2급에 가면 이렇게 함수 같은 거가 어느 함수가 시험 범위다 나오거든요. 그런 프로그램이 그 스프레드시트나 이런 것들에 뭐를 해야 된다. VBA도. 주요 컨트롤 뭐 이런 게 다 나와요. 네, 2급 같은 경우는 넘어왔을 때 데이터베이스고 이게 2급이에요. 2급 출제 기준은 운영체제에 관련된 거 있고 컴퓨터에 관련된 요거에 대한 거가 하나 두 개씩 다 나오는 이 항목들이고요. 이제 스프레드시트의 프로그램 환경 파일 관리 시트 지금 다 보여줬죠? 데이터 편집하는 거나 서식 설정 이제 계산식이랑 관리하는 거에 차트나 이런 걸 만드는 걸 넘어가는데 버전은 윈도우즈 10의 홈 버전의 기준이고요. MS 오피스 2016 버전의 기준으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실기 시험은 프로그램 환경부터 이런 걸 설정하는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2급 함수. 그래서 지금 우리가 2급 공부하면 우리 2급의 함수 요 범위에 해당하는 거 있죠. 요 범위에 우리가 해당하는 거를 요 범위에 해당하는 거를 지금 우리가 엑셀 함수는 요걸 알아야 되는 거지. 2급은.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함수 정도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예전에 없어진 것들이 이렇게 없어졌다 있다라고 하는 문제들이 다 있거든요. 합격하고 싶으면 우리는 이런 자격에 관련된 거 먼저 확인해야 돼, 먼저.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우리가 다 확인해야만 쭉 이거 어느 거가 나오고 안 나온다 이런 거 있잖아요. 개정된 거에 대한 내역을 알고 공부해야 돼, 알고. 1급은 지금 여러분 2급이니까 2급에 대한 거가 보면 되겠죠, 2급? 그래서 2급에 대한 걸로 우리는 커말 2급의 출제 이런 거 안 나온다 더 추가됐다. 그럼 추가되는 건 반드시 시험 문제 있겠죠. 언제까지? 요번 연도 12월 31일까지. 그래서 요번 연도 3월 그 12월까지는 이런 것들이 추가돼서 나오고 실기도 어떤 것들 해서 더 나오고 함수도 뭐는 안 나오고 나온다라는 거가 있으니 우리가 요 함수에 대한 것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모함수나 이런 건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이 함수들은 여러분이 알면 좋은 거는 어차피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함수를 만들어서 쓸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함수들의 실습을 해보는 것도 엑셀에서 해보는 게 또 좋아요. 엑셀에서. 그래서 요거에 대한 거는 우리가 함수를 좀 추려서 실습 여기 예제도 있잖아요. 예제도 2021년도에 올려놨는데 우리가 상시 검정은 상시에 올려진 거예요. 상시로 볼 수 있게. A형. 그래서 시험 문제 소스 정답.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 가지고 내가 설명하고 소스 보고 정답 보면서 설명해주고 이걸 해야만 우리가 실기 보러 갈 때 되게 쉬워요. 그래서 요 내용들 정리를 할 건데 일단 우리 수식 함수부터는 우리 다음 시간으로도 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차트 수식과 함수부터는 끊어서 공부해 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